일반 사람들은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무조건 줄이려고 합니다. 짜면 안 된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처럼 현장에서 오래 연구한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몸이 망가지는 건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정작 필요한 걸 빼버렸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저는 20년 넘게 중장년 건강 습관을 분석해온 이정훈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컨디션이 살아나는 이유를 수없이 봐왔어요. 그 차이는 타고난 체질보다도 매일 반복하는 이 습관에서 갈렸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요소들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무작정 뺄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몸이 붓는다고 해서 국물도 안 드시고 손이 저리다고 해서 아예 간을 안 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사례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히려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몸이 더 약해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차이를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관리 방식이 과연 맞는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분인데요. 아침마다 손이 붓고 무릎이 쑤시고 밤에는 자주 깨서 숙면을 못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드시는 것도 계속 줄이고 국물은 입에도 안 대셨답니다. 주변에서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물도 최대한 적게 드시려고 애쓰셨대요. 붓는 게 싫으셔서요. 그런데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더 빠졌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낮에도 자꾸 눕게 되고 입맛도 없어지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보니 꼭 필요한 것까지 함께 끊어버린 상태였어요. 나트륨만 생각하시느라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미네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균형이 더 무너진 거죠. 아주 작은 방향 조정만 했는데도 몇 주 뒤부터 아침 붓기가 달라졌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국물을 완전히 끊는 대신 하루에 나눠서 조금씩 드시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챙기셨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일상 속 관리의 차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짜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안 드시고 심지어 간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여러 미네랄이 함께 작동하거든요. 한쪽만 줄이면 오히려 그 균형이 무너져요. 국내 영양균형 연구 자료에서는 미네랄 불균형이 노년기 피로와 직접 연관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에 쥐가 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트륨만 신경 쓰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식단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셨거든요. 국물은 물론이고 김치, 젓갈, 장아찌 전부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지럼과 피로가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입맛도 없어지고 기운도 없어져서 거의 누워만 계셨대요. 그래서 완전히 끊기보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섭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셨습니다.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서 조금씩 간을 하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챙기신 거예요. 그랬더니 몇 주 만에 컨디션이 확 달라지셨어요. 어지럼도 줄고 기운도 생기고요.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조건 줄이는 관리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이 먹는 게 신장에 나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적게 먹는 습관이 더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물과 함께 미네랄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서 부종이 심해질 수 있어요. 몸이 필요한 걸 못 받으니까 오히려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해외 노년수분 연구에서는 수분과 미네랄 섭취 부족이 노폐물 정체와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몸에서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고 몸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하세요. 붓는다고 더 줄이는 거예요. 72세 김순자 님도 그러셨어요. 아침마다 손이 퉁퉁 붓는다고 해서 물도 거의 안 드시고 국물도 완전히 끊으셨대요. 그런데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잘 붓는 상태가 이어졌다고 해요. 저녁이 되면 다리도 무겁고 신발도 꽉 끼고요. 그래서 하루를 나눠 조금씩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눠서 물도 마시고 국물도 조금씩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붓기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거든요. 하루 동안 골고루 챙기고 계신가요? 나트륨만 문제 삼는 관리와 전체 미네랄을 함께 보는 관리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성분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 미네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이루거든요. 나트륨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칼륨과 마그네슘도 함께 챙겨야 해요. 한국노년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칼륨과 마그네슘 섭취 부족이 근육과 수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밤에 자다가 깨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나트륨만 신경 쓰다 보면 이런 미네랄이 부족해지거든요. 65세 이정자님은 한쪽만 신경 쓰다 보니 다리에 쥐가 잦아졌다고 하셨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당기면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대요. 그래서 나트륨만 줄일 게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챙기시라고 했죠.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견과류 같은 거요. 그랬더니 몇 주 만에 쥐 나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세요. 단일 성분보다 자연스러운 조합을 우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공된 제품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한 가지만 집중해서 관리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언제 먹느냐에 집착하는 관리보다 하루 전체 흐름을 보는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만 먹어야 한다. 저녁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만 얽매이면 오히려 불편해져요. 몸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주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죠. 생활 리듬 연구에서는 일정한 보충이 신체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몸이 언제 뭘 받을지 예측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갑자기 몰아서 주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요. 70세 최민호님은 특정 시간만 고집하다가 오히려 불편함을 겪으셨어요. 아침에만 드시려고 하니까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속이 불편하고 붓기도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조절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조금, 점심에 조금, 저녁에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거죠. 밤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되 완전히 안 먹는 것보다는 적당히 나누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세요. 여러분은 시간에만 너무 얽매여 있진 않나요? 무조건 싱겁게 먹는 관리와 몸 상태에 맞추는 관리의 결과는 정말 다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중이어도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달라요. 땀을 많이 흘리는 분과 거의 안 흘리는 분이 똑같이 먹으면 안 맞는 거죠.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해요. 해외 노화 연구에서는 체중과 활동량에 따른 개인 차이를 강조합니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자기 몸에 맞는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7세 문정희님은 활동량이 많은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집안일도 많이 하시는데 TV에서 본 대로 무조건 싱겁게만 드셨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기운이 없고 어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반응을 기준으로 조정하시라고 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날은 조금 더, 적은 날은 조금 덜, 이렇게 유연하게 가는 거죠. 다른 사람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준은 누구 기준인가요? 피부와 수면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으려면 미네랄 균형도 맞아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피부 크림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에서부터 관리가 되어야 해요. 노년 피부 연구에서는 수분과 미네랄 균형이 피부 상태와 연관됨을 보여줍니다. 건조하고 가려운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몸속 균형이 무너져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74세 윤상철님은 밤잠이 좋아지면서 피부 상태도 함께 달라졌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서 밤에 자주 깼대요. 그런데 미네랄 균형을 맞추고 수면이 깊어지니까 피부도 촉촉해지고 가려움도 줄었다는 거예요. 낮 동안의 관리가 밤을 바꾼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단기간 효과만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잠과 피부 상태는 어떠신가요? 이제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갑자기 바꾸기보다 하나씩 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국물도 안 먹고 간도 안 하고 이것저것 다 끊으려고 하면 며칠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씩 천천히 조정하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극단적인 방법은 오래 가지 않아요. 처음 며칠은 의지로 버티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주는 양보다 횟수를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먹는지, 어느 시간에 먹는지 이런 걸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조금씩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고 계신가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따뜻한 상태에서 섭취하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차가운 국물이나 찬물을 자꾸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민해지니까요. 너무 뜨겁게 하지는 않되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따뜻한 국물을 조금씩 마시면 몸도 편하고 흡수도 잘 돼요. 차갑게만 드시고 있진 않나요? 온도도 신경 써보세요. 활동량이 많은 날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오늘 땀을 많이 흘렸는지 집에만 있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달라지거든요. 땀을 많이 흘린 날을 기준으로 조절해 보세요. 그날 컨디션을 기록해두면 패턴이 보여요. 어떤 날 기운이 좋고 어떤 날 피곤한지요. 몸 신호를 체크하고 계신가요? 일기 쓰듯이 간단하게 메모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음식과의 조합도 정말 중요합니다. 단일 섭취만 고집하지 마시고 식사와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국물을 드실 때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으면 균형이 맞아요. 밥 먹을 때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조금, 나물 반찬 이렇게 조합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 거죠. 식사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함께 먹으면 훨씬 편합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도 신경 써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 일어나서 한 컵, 점심 먹기 전에 한 컵, 저녁 먹기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고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면 오히려 피곤하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2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아요. 늦게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붓기도 심해져요. 그리고 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좋습니다.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침 습관도 체크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사이 굳어있던 몸이 깨어나요. 그 다음 가볍게 몸을 풀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오히려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컨디션도 떨어져요. 간단하게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미네랄 보충이 더 중요하고요.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 날씨가 건조한 날은 수분 섭취를 더 신경 쓰시고요. 몸은 계절을 타거든요. 주변 분들과 함께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하면 금방 지치는데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하면 훨씬 오래 갈 수 있어요. 서로 체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는 거죠. 오늘 물 얼마나 마셨어? 오늘 국물 조금 먹었어? 이런 식으로요.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습니다. 매일 뭘 먹었는지, 몸 상태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패턴이 보여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 붓기가 심했는지요. 그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무조건 줄이는 관리와 몸을 이해하는 관리의 차이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이것저것 끊으시는데 사실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균형이 안 맞아서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나트륨만 신경 쓰다 보면 칼륨도 부족하고 마그네슘도 부족하고 결국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잘못 관리하면 피로와 붓기, 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손발이 자꾸 붓고 밤에 자다가 깨고 낮에는 기운이 없고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컨디션과 일상 회복력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기차고 밤에는 깊이 잘 자고요. 이게 바로 균형을 맞춘 관리의 힘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죠. 나트륨만 줄일 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도 함께 챙겨야 해요. 둘째는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붙잡으려고 해서 더 붓게 돼요. 셋째는 한 가지 성분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고요. 넷째는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루 전체 흐름으로 보라는 거였어요. 아침에만, 저녁에만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좋아요. 다섯째는 내 몸 상태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활동량, 내 컨디션에 맞춰서요. 여섯째는 피부와 수면이 연결돼 있다는 거였습니다. 밤에 잘 자야 피부도 좋아지고 미네랄 균형이 맞아야 잠도 잘 와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줄이기 전에 내 몸이 정말 부족한 건 아닌지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나트륨만 생각하지 말고 칼륨은 충분한지, 마그네슘은 어떤지, 물은 골고루 마시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조정해 보세요. 첫 주는 횟수만 체크하고 다음 주부터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뭘 먹었는지, 몸 상태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면 한 달 뒤에 패턴이 보여요. 그럼 자기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훨씬 오래 갈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아침 습관 하나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침 루틴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오전 내내 무기력한 분들은 꼭 보셔야 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분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나트륨 줄이기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칼륨 보충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물 마시는 타이밍을 조절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